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늘 이야기 주제는요, 국제 결혼에 대한 그런 한국 자유들의 반응별 유형이라고 해야 되나? 그 랄지 광발을 트는데 어느 정도 그 규칙성이 보이고 있거든. 강약약, 중간약약 이런 게 보여가지고 요거를 정리해 놓은 글을 보였는데, 근데 이게 내가 봤는데 너무 재밌는 거야. 그리고 정리를 너무 잘 해놔가지고 이때까지 뭔가 이때까지 제가 국제결혼에 대한 글도 몇 번 올렸잖아. 근데 거기 항상 보면 그 자녀들은 남자인 척하면서 댓글 다는 것들이 있지. 근데 그 유형들 보면 항상 되게 일정한 유형들이 있잖아. 매매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매매혼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뭐 똑같이 뭐 한국 결정사나 외국 결정사나 뭐 내가 보기엔 도친 개친 같거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떤 한 변호사가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근데 그 변호사분이라서 그런지 근데 그때는 뭐 똑같은 관점에서 매매혼에 해당된다라고 이게 쿨하게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근데 한국에서는 보면 되게 저기 멀리서 하는 국제결혼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천박하게 취급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잖아. 근데 요런 유형들을 정리해놓은 글인데 이게 좀 되게 재밌더라고. 그리고 핵심적인 게 많아가지고 오늘은 요걸로 그냥 대충 한번 후려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국제결혼에 대한 한국 자녀들 반응 유형별 정리 이렇게 해서 제목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어떤 아재가 본인 14살 어린 베트남 자녀랑 국결했다고 올린 글 댓글 수 폭발한 이후에 국제결혼 관련 글이 전보다 더 올라오는 것 같은데 읽다 보니 눈에 자주 띄는 댓글 유형들이 보여서 생각나는 대로 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뭐 실제로 그래 나도 이렇게 몇 번 내도 얼마 전에 얘기했잖아. 국제결혼했는데 되게 어린 신부랑 사는 사람들을 봤을 때 만족감들이 되게 높습니다. 뭔가 약간 좀 움찔하는 건 있겠지. 국제결혼이에요? 예, 약간 움찔하는 건 있겠지. 그것도 근데 국제결혼이지만 국적에 따라 조금 다르잖아. 국제결혼 하셨어요? 네, 이러겠는데 와이프 국적이 그러면 스시녀입니다. 이거랑은 좀 다른 느낌이 있긴 하지만 근데 그거 떠나서 어린 여자랑 사는 아저씨들은 되게 좋아합니다. 내가 보니까 입이 이렇게 걸려 있더라고. 근데 그 사람들과는 별개로 댓글은 좀 별로 좋게 달리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놓고 인종차별이 달린다는 거야.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색깔 얘기까지 하고 보통은 뭐 생긴 게 어쩌고 저쩌고 해서 거부감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 이름까지 자기가 직접 지어준대. 매번 응유엔 응위엔 어쩌고 그러면서 남 이름 가지고 조롱질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리고 갑자기 관심도 없던 남의 자식 걱정을 하기 시작한다. 이세 교육이 걱정된다. 애들이 겉돌까 걱정된다. 생긴 게 달라서 힘들 거다. 왕따 당하면 어떡하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지. 이런 게 걱정된다는 이야기. 근데 정작 그런 사람들이 아프리카에 사는 더 어려운 애들에겐 기부를 1원도 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러면서 응원한다고 하면서 조롱을 한 이런 유형도 되게 많지. 뭐 힘내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응원한다는 말을 시작하면서 점점 읽다 보면 결국 조롱임. 국결 많이 해 하라고 알았다고 국결해서 애 많이 낳고 나라에 도움되면 좋지. 니들이 국결 하든지 말든지 관심 없어 라고 시작해서 그 뒤로 주저리 이상한 소리 늘어놓는데 보다 보면 죄다 악담의 조롱이다.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맞춤형 단어 선택을 해서 이건 아까 내가 얘기했던 거 해외 결정사는 꼭 브로커라 칭하면서 국내 브로커는 브로커라고 부르지 않고 그냥 결정사라고만 칭한다 이런 거 그리고 국결 대상 자녀 나이가 어리면 일단 빡치고 본다 거의 자동 반사 수준 그래서 나이는 거의 그 조건 반사로 나오는 것 같아 그리고 어린애들한테 지들 자리 빼앗겨서 파이 줄어드니까 빡치는 거면 결국에는 되게 인권주의자가 되는 거지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국결하는 남자들을 패배자 프레임을 씌워서 자신들의 몸값을 방어하려는 영혼의 몸부림이 느껴진다.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뭐 이제 일관성이 없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았어. 일관성이 없다는 거지. 그리고 무지성 궤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마지막에 뭐 프로포츠 용품으로 샤넬백을 요구하는 애들도 있는데 그거 생각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훨씬 더 합리적인 소비잖아, 그지? 그러면서 뭐 주변 도리들 얘기하면서 주변에 없는 국제 결혼들은 되게 힘들다. 뭐 특히 도망간다 이런 얘기들 엄청 많이 하잖아. 근데 그 도망가는 것도 통계적으로 봤을 때 그 한국 자유와 리스크를 비교했을 때 오히려 더 안전한 수준으로 나오고 있는 거 이거 내가 옛날에 얘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러다가 물타기를 시전하다가 꼬투리 잡아서 메신저를 공격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온 거야. 그래서 내가 보기에도 거의 유형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아. 특히 내가 많이 봤던 거는 국결 많이 해. 국결 응원해. 극결 응원해. 이런 거. 자식들은 나중에 힘들겠다. 마지막에 이런 거 이제. 그런 거 굉장히 많이 봤던 것 같은데 뭐 결국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갖고 그 뒤로 사람들도 전부 다 뭐 공감한다 이런 느낌이야. 혐오글로 신고당하겠다라는 이야기부터 틀린 말이 하나도 없다. 이 글을 작성한 건 현자다. 퍼가고 싶다. 뭐 이런 이야기. 그래서 이게 보면 뭐라고 해야 될까? 뭐 어떤 악성 댓글도 본문에 자동으로 반박되어서 감히 달지를 못하니 성형마다 깨끗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그리고 도태남 프레임 씌운 것도 웃기다. 선택 못 받은 건 도대체 누구냐라는 이야기부터 반대로 여성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경력 단절, 독박 육아의 굴레에서 벗어나 커리어와 자기 개발에 힘을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출산과 육아는 외국 여성 배우자에게 맡기십시오. 그래서 지금 와서는 사실 이제는 국결이고 뭘 떠나가지고 나라가 이렇게 존망 위기까지 왔잖아. 그러면 국제결혼이든 뭐든 간에 애를 낳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이제 애국이라고 볼 수 있어. 박수 쳐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근데 뭐 이제 여기에 대해서 그 반대의 글들이 계속 나오니까 사람들도 저마다의 느낀 점을 되게 얘기하지. 근데 뭐 사람들이 느끼는 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유들이 국결을 내려치는 이유는 한국 자유 입장에서 보면 국결녀들은 생태계 파괴 수준이라서 그렇다. 국결한 자유들은 독박육아, 독박살림, 셀프효도 이런 거 생각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는 국결은 단점이라는 게 없다. 그래서 저런 것들을 잘하는 한국 자유 있으면 한국 결혼이 당연히 좋은데 근데 내 주변에는 없다. 제사 얘기만 해도 개고픕니다. 그리고 요새는 제사 얘기 꺼내지도 못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나도 항상 말했잖아. 그 자유들이 약간 피해의식들이 있다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느낀 거는 다들 똑같은 것 같아. 피해 망상증에 걸린 것 같다. 베이비 부모 세대가 겪은 걸 지들이 겪은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사실 그래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겪은 것들이 정말로 부당할까라고 생각하면 난 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거든. 그 당시에 남자들은 진짜로 전쟁터에 끌려나갔잖아. 진짜로 죽었습니다. 그 당시에 남자들은. 그래서 그 당시의 시대적 분위기를 봤을 때 나는 자유들은 항상 보호를 받아왔다고 생각해. 그래서 실제로 그렇잖아. 나도 언젠가 얘기했잖아. 야, 내가 남녀차별주의자니까 타이타닉이 침몰을 해도 자유들이 나보다 빨리 내릴 수 있는 거야. 내가 남녀평등주의자였잖아. 나보다 빨리 내릴 수 있는 자유는 한 론다 로우즈 한 이 정도 돼야지 나보다 빨리 내리지. 야, 론다 로우즈는 못 이기겠다. 근데 솔직히. 그럴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그런 하나의 룰이라는 게 있었는데 지금 와서 보면 남자들의 역할은 여전히 그대로가 되고 있잖아. 어떻게 보면 여자들 같은 경우도 여자들의 역할보다는 요새는 맞벌이라는 가중시가 붙었긴 하지만 근데 근본적으로 그 피해의식이라는 거 옛날에 어른들은 피해를 받았다라는 그 발상이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건지 난 조금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그리고 나로서는 가장 한심하게 느껴지는 게 차별을 조장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솔직히 그래. 이런 뭔가 사회나 괴롭힘이나 힘에 눌리는 하나의 자연의 생태계가 완전히 없앨 수가 없단 말이야. 난 여기에 대해서 조금 관대한 거 여러분 알고 있잖아. 그래서 당연히 그런 부분에서 나도 국제결혼을 하고 그러면 혹시라도 나는 아이를 낳으면 여러분 말했잖아. 내가 만약에 국제결혼해서 베트남 여자 결혼했으면 나는 일부러 좀 농촌으로 이사를 갈 것 같아. 약간 그래서 베트남 애들이 많아가지고 한국 애들 괴롭히는 게 아니라 적절하게 성별이 맞는 곳으로. 그러면 뭐 지들끼리 팝을 놓고 싸우겠지, 그치? 유비관우 장비처럼 위초고처럼. 근데 뭐 그런 식으로 어느 정도 이게 일방적인 이지매가 아니라 어느 정도 쪽수가 맞아가지고 이제 뭐 반목과 대립 이런 식으로 싸우는 거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라고 보거든. 물론 사이좋게 지내면 더 좋겠지만. 그래서 그런데 가서 뭐 애들끼리 싸운 건 난 어쩔 수 없다고 보는 건데. 근데 가장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러한 일련의 뭔가 차별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 과정에 누가 개입하고 있냐면 부모와 선생들이 개입을 하고 있다는 거야,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막 보면 뭐 전거지, 월거지, 뭐 이제 뭐 아파트도 뭐 임대거지 이런 얘기 다 나온 거. 이거 애들이 누구한테 배운 거야? 다 어른들한테 배운 거란 말이야. 마찬가지로 그런 차별이나 이런 것도 애들은 뭔 죄가 있어. 그래서 나 얼마 전에 한번 그 한배 베트남 혼혈 남자 얘기 봤는데 장점이 뭐가 있어? 그러니까 하나도 없다고. 하나도 없다고. 자기는 한국 여자인데 결혼 이게 그 고백해서 다 까였다고 얘기했는데 근데 그리고 차별도 엄청 받았다고. 그러니까 내가 미안해지더라. 내가 다 미안해지더라.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어른들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와서 어른들이 그 구심점을 못하고 오히려 더 사람들을 이제 금 나누고 핍박하고 왕따 시키고 이런 거에 더 이제 동조하는 모습을 보니까
애들이 그렇게밖에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좀 많이 안타깝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여튼간에 뭐 오늘은 여러 가지 다양한 유형들을 모았는데, 근데 뭐 저로서는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지금 애들도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고 있잖아. 근데 애들이 상태가 안 좋아진 이면에는 어른들이 어른들의 역할을 못 해가지고 애들들의 상태가 마탱이가 같다라는 것도 좀 분명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서 너무 싸고 도는 것도 문제가 되고, 근데 또 애들을 또 차별하고 나선 것도 문제가 되고, 어느 정도 그 중령이라는 것들을 지켜야 되는데, 옛날에는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생태에 맞게 돌아갔다고 보고 있거든. 근데 지금 상황은 그렇지가 않아. 그 뭐 하나 태클 만한 것도 용납하지 못하고, 그러면서도 애들은 또 이제 따돌리라고, 맞지? 그치? 금 나누고 이런 것들 그대로 우리가 보고 있잖아. 그러니까 끔찍한 혼종화 돼가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여튼 뭐 오늘 이야기는요 여기까지고요. 뭐 이거는 뭐 내가 보기엔 정상화 되려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 그리고 그 전에는 좀 교육도 좀 교육대로 이게 정상화가 되더라 같은데, 근데 지금 보기엔 내가 보기엔 교육이 또 잘 돌아가고 있는 것 같지도 않아. 그래서 뭐 오늘은 이렇게 또 답답한 얘기를 한번 해봤는데, 결론적으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적어도 그래, 그 뭐가 애들이 문제가 있냐. 그래서 어른들이 우리가 앞장서 가지고 사람들을 금 나누고 따돌리고 그렇게 하니까 애들이 그걸 그대로 배운다는 거야.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한 번쯤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애들 때는 그럴 수도 있거든. 근데 어른들이 그러면 안 돼. 근데 어른들이 지금 그러니까 애들이 똑같이 따라하는 거라고 난 보고 있거든. 그래서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지적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여튼 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